옛날, 아주 먼 옛날, 아주 작은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고 우주는 비로소 깨어났습니다. 이제부터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락 혁명가이며 리코드 의수를 발명한 명예 이학박사 이홍재입니다. 오늘 강의는 43번째로 리코드 의술 치료 개념에 대해서 계속 고찰하겠습니다. 근데 음영 또는 이학에서는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파생됐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되는 개념은 기라는 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론론적이지 이원론적이 되는 겁니다. 이기론이 되는 거죠. 이학이 이기학이 되는 거죠. 예, 기가 제시가 되는데 요 시대는 언제냐면 송나라 때쯤, 송나라, 명나라 이전이죠. 송나라 때 이와 기가 아, 존재의 형식과 양상, 존재의 형식과 양상을 설명해 주는 기본 개념이 제시됐다. 송나라 때. 근데 저는 그거, 저는 이거 성리학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성리학에서 이거 있잖아요. 이 한방 이론을 설명할 때 성리학이 그때 줄이니까 그게 지금 과학으로 설명하는 것과 또 같아요. 그때는 과학이 없고 이제 예를 들면 음양 오행론이 있고 그다음에 역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리학이 발전되면서 성리학은 지금부터 2008년 되나요? 공자, 유학,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성리학이라는 거. 그러니까 음양오행론은 비교적 꽤 짧죠. 음양오행론은 6, 7천 년 이전에요. 7천 년 이전에 이제 그거 예, 발생이 돼서 그것도 또 뭐냐면 음양오행 역술의 위대한 것은 뭐냐면 예, 이 사람의 생활과 같이 가요. 생활 규범으로부터 예, 생활 일체, 밥 먹고 변 보고 자고 일어나고 농사 짓는 거 일체가 다 음양오행 역술에서 다 나와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인류 최고의 문화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문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미신 그러죠? 아이고 미신 미신 내가 그러잖아요. 먼저 본 강에서 미신이 어때서 너는 모르니까 그걸 미신 그러지. 예, 요즘에 또 이러대요. 어떤 풍수, 그분이 풍수 아닌데, 그러면, 주역을 전공한 송중관대학교 교수로 아는데, 그분이 뭐 어디 관사를 이렇게 봐줬다든가? 아니, 그런데 그것을 왜? 범죄시해요, 왜? 아니, 그것이 무슨 범죄입니까? 자기들이 아주 범죄 전문 집단이면서, 아니, 가가지고 이거 좋습니다. 여기 이거 그 대통령 여기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해줬다면 아니 그것을 왜 그게 범죄라고 해? 그게 무슨 범죄요? 아이 그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범죄 아닙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일 아닙니다. 그 예를 들면
예, 그분들의 어떤 존경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이 세종시를 결정할 때 무슨 전문가 네 분을 이, 저, 예, 도움을 받았다며요. 그리고 누굽니까? 그분보다 더 앞서서 존경받아 맞았었던 김대중 선생님. 그분은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좋죠. 그죠? 김대중 선생님도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 묘를 뭐 육관도사 뭐 이러잖아요. 육관도사라는 분이 그분 묘를 이제 다 봐줬다. 김종필 선생도 그 육관도사가 무슨 그 자리를 봐줬다. 왜, 왜요? 내가 죽어서 좋은 데 들어가겠다는데 왜 그게 어때서 그래? 아, 왜 다들 아파트에 살아 초가집에서 살지? 나 원참. 남이 아파트에 살던 초가집에서 살던 좋은 명당에 살던 왜 배 아파서 그래? 왜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능력 있으면 그 도사 모셔다가 좀 좋은 집 방향을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 어이구 대문은 진방으로 내고 남향으로 오면은 아주 그거 예, 좋아요. 뭐 이런 그리고 뭐 풍수라는 게 임산 배수에 이게 이 장풍 득수라는 거 있잖아요. 그 바람이 잘 유통이 되고 햇볕이 잘 들어오고 그러면 건강에 좋다. 아이들이 잘 자란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자, 이거 이제 이학은 또 나 이학한다고 또 뭐 저 사람 미신이라고 그래? 이거 와보세요. 내가 이게 미신이 아니라는 거 성리학 설명해 줄 테니까. 예. 그래서 이가 본체론적으로, 어, 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음양오행설의 피극이에요. 근데 본체론적인, 예,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기는 사물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예, 근본적인 진료의 개념이다. 이런 거예요. 예, 진료적 개념은 예를 들면 어떤 전체적인 성향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는 진료적 기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모든 만물에 기가 있어서 그 기가 작용에 의해서 성장, 발육한다, 발전한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죠. 일기예보, 일기예보 그러면 일기란 말이에요. 하루의 기의 상태를 어, 미리 알려준다. 예보, 미리 알려준다. 일기예보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기가 작용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 이기론이에요. 이와 기에 대한 논리 이런 말이 이기론이에요. 이기론에 근거를 해서 리코드는 결이라는 이론을 여기다가 접목해서 융합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새로운 어떤 이 건강 질병 치료 이론으로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연이 음에 속하는 체와 양에 속하는 용이라는 자연 본연의 법리와 흐름을 따라간단 말이죠. 자연 본연의 법리와 법리에 의한 결을 제시하는 거예요. 법리에 따르는 결을 제시한다. 자연의 양에 속하는 모든 기능은 자연의 도리에 의한 결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모든 존재에 근원적으로 결이 작용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의 모든 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자연의 모든 도리를 인용을 해서 이것을 이제 인체의 예, 결이라는 걸 적용해서 이 이론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제가 제시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결의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을 인용해서 디코드 이론의 인용을 한다 했습니다. 디코드의 결에 대한 이론은
기존의 의술 개념을 초월한 철학적 고유 개념을 제시하는 의술 개념을 초월하는 철학적 고유 개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리학에서 제시하는 본 자연의 원리를 설명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고 여기 이제 저는 요걸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여기다가 설명에 도움이 될 만한 도형을 올리겠습니다. 도형을 여기다 올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제가 설명드리는 이제 예를 들면 자연의 도리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의 도리에 대한 설명이 체와 용으로 또 나뉘는 거죠.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양 이러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음은 근원이라는 개념으로 체라고 그러고 이 체에 의해서 발현하는 어떤 현상 이것을 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쓰여질 용자인데 이것이 쓰여진다라고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쓰여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하나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꽃. 그럼 꽃이 피기 전에는 채라면 요시 쫙 폈을 때 용이 되는 것이고 꽃이 지고 열매가 열렸다 그러면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가 열렸을 때 이미 씨가 있어요 거기. 씨가 만약에 핵심이란다면 그 과육, 그 껍질 이런 것이 몽땅 다 있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것이 채라면 이것이 발전돼서 열매로 자라서 이제 땅에 떨어져서 또 잎이 나고 요런 전체의 과정을 체와 용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모든 과정이 결에 속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결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음에 속하는 것을 체라고 그러고 양에 속하는 것을 용이라고 그런다. 요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체에는 또 체와 용이 있고 용에도 또 다시 체와 용이 있는 거죠. 늘 어떤 음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음양이 그래서 하나의 어떤 것이 파생돼 나왔다면 거기에 음양이 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어나기 전과 후가 음양 아닙니까? 태어나기 전과 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변화되는 과정이 전과 후가 또 있는 거니까 시공에 대한 개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공의 개념은 모든 존재에 함께 적용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예, 틀리지 않을 겁니다. 또 이제 이 체에는 기가 속하고요. 용에는 기가 체라면 기를 중심해서 쓰여지는 것, 힘이. 어떤 것을 이게 들어 올렸다 그러면 들어 올렸다. 그러면 이것은 기가 작용해서 힘이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근본적인 것은 기고 이것을 사용한 것은 힘이다. 그러면 기가 체란다면 이 사용 힘이 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와 용은 두 개가 아니에요. 손바닥과 손톱처럼 붙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